안녕하세요. 이상희 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주택연금인가 알기 쉬운 사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그리고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 많이 궁금하시죠? 요즘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자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한국은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약 4% 정도는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요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자산은요 주로 부동산이에요. 거의 뭐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요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1.8%에 불과한 거예요. 1.8%, 엄청 이게 낮은 건데요. 자, 11월 13일 고령화를 대비한 우리나라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인구구조가 아주 나쁘게 지금 변화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데요. 이거 발표했습니다. 자, 불안한 노후소득의 정대를 위해서, 지금 노후소득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노후소득을 정대하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주택연금은 뭐죠? 자, 주택연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집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 집에, 자기 집에 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주택연금 제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라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보증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그러니까 빌리는 거죠. 우리가 집 살 때 모기지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갚아 나가고 집을 마련하잖아요. 이거는 있는 집을 거꾸로 맡겨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거다. 그래서 모기지의 정반대죠. 역모기지다,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그랬죠. 뭘요? 주택연금을요. 주택연금을 문턱을 낮추기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언제 발표했죠? 11월 중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하위 법령을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될 개혁 방침.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개혁의 주요 내용이죠. 주택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가입 연령이요 현재는 만 60세가 기준인데 이게요 55세로 바뀝니다. 55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부부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55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만약에 만 55세 혹은 56세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만약에 50세다. 그러면 연장자 기준이니까 한 분이 56세죠. 그럼 55세가 넘었으니까 가입 연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 조건이요. 이게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9억 원인데요. 지금 9억 원은요. 시가로 9억 원입니다. 시중 가격으로 9억 원인데 이제는 공시 가격으로 9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은 집들이 주택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공시가격으로 9억 원이면요, 시가로 따져보면 대체로 한 13억 원 안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억 원짜리 시가 집도 이제는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주택의 요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 이거 되거든요. 전세를 준 것도 이제는 됩니다. 전세를 줘도요. 전세 준 집, 이거도 이제는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 요것도 과거엔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취약 고령층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존의 혜택은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억 5천만 원짜리 이하의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저가의 주택이죠. 이분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다. 그러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데 우대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3%까지 주택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그러니까 이 자산의 규모가 1억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거죠. 13%까지 혜택 주던 우대율을 이제는 20%로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이제 승계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주택연금 받으시던 분들이 다 사망을 하셨어요. 부부가 다 사망하시고 나면 남는 거 있죠. 남는 거는 자녀들에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다 사망하지 않고 이제 한 분이 사망했죠. 그럼 남아있는 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는데, 이제는 이 승계할 때 자녀들에게 굳이 동의를 안 구해도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유휴주택. 자, 이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 이 집을요, 그동안에는 임대를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는 이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이게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임대 수입도 또 누릴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공사가 바로 주택연금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요, 연금 가입자, 어르신들이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고요. 그럼 은행은 뭘 일을 하느냐? 은행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져다준, 이 발급해준 보증서 있죠. 이 보증서에 의거해서 가입자에게, 어르신들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게 금융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보증 신청인데 어르신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는 공사가 하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건지, 그리고 담보주택에 이게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건지, 이런 심사 작업은 공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사는 보증서를 이제 발급하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럼 신청인은 어르신들이죠. 금융기관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고, 그러면 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합니다.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연금 대출을 이제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은 금융기관이, 은행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 요건,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데, 요게 이번에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55세로 변경이 됩니다. 요건 법을 고쳐야 될 사안이라서 법이 고쳐지면 당장 내년부터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야 돼요. 근데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래도 돼요. 두 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야 됩니다. 자, 부부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래는 시가였는데 이번에 뭘로 바뀌어요?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하위 법령을 고치면 되는 거고요. 자, 다주택자라도 됩니다. 주택이 두 채 혹은 세 채라도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면 된다. 다주택자도 된다 이 말씀 드렸고요. 자, 그런데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인데 어떻게 하죠? 9억 원을 초과해요. 2주택자예요. 그러면 집 하나를 팔아버리면 9억 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럼 집 하나를 파세요. 어떻게 해요?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팔면은 가입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가입을 하시려면요, 거주 요건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야 됩니다. 이 집에. 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 주택을 말이죠,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변경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의 일부 공간을 전세로 내준 단독 다가구 주택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된다. 그리고 공실 임대하는 것도 이제는 허용이 된다. 누구에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실을 임대하는 거가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 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일부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해도 된다.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월 지급금. 자, 주택연금 한 달에 얼마씩 지급받을까요? 이 지급받는 방식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종신 방식입니다. 종신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이 종신 방식입니다. 종신 방식 중에서는요, 종신 혼합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종신은 종신인데 혼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출 한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인출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대출 한도 전체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출해 가고 나머지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 있죠. 이것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걸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확정 기여 방식이에요. 이것은요, 확정 기간 방식입니다. 확정 기간. 그러니까 종신 방식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월 지급금을 받는 거고요. 확정 기간 방식은 기간을 확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받을래요, 혹은 25년 동안 받을래요,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확정 기간 방식에도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혼합은 그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그것은 이제 인출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해가 가시죠? 자, 종신 방식도 있고 확정 기간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인데요.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뭐 한 60세 전후에 되신 분들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다 못 갚고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갚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 이상 90% 이내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 있죠? 가령 뭐 한 60%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갖고 오면 40% 남았잖아요. 그럼 이 40%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대출 상환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우대 방식은요, 말 그대로 우대해 드리는 겁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급자이고 동시에 이게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일 경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가 작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주택연금을 적게 받죠. 1억 5천만 원 이하의 집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받게 되는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해 지급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20%로 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대를 더 많이 해드리도록 지금 제도를 바꾸어가지고 저소득 그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대 방식인데요. 우대 지급 방식은 종신토록 이렇게 월 지급금을 우대해서 지급해주는 거고, 우대 혼합 방식,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출 한도를 정해놓고 이 인출 한도만큼은 이제 가져가시고 나머지를 우대해가지고 종신토록 지급하는 게 우대 혼합 방식이다. 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가 설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제 주택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종신 방식으로 만약에 설정한다면 뭐 이걸 기간을 정해서 아까 그 확정 기간을 정하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죠. 자, 확정 기간 방식이죠. 확정 기간 방식은 기간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하니까 그걸 정한 기간 동안에 그 집 값에 주택의 값어치에 맞도록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드리면 되는데, 종신 방식이면 도대체 종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럼 언제까지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연령인데요. 이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는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 연금 대출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달이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거죠. 그것을요,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게 대출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 한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10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 대출액이죠. 자, 그러면 인출 한도는 뭐냐? 인출 한도는 아까 이렇게 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종신 혼합 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있는 겁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인출 한도가 있다 이 말이죠. 50% 이내에서 인출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인출 한도가 50% 이상 90% 이내로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대출 상환 방식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우대 방식인 경우에는 45% 이내에서 인출 한도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 인출 한도로 정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목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출 한도를 이제 딱 설정을 하고 나면 그걸 빼지니까 그만큼 월 지급액이 적어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출해 갔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이 돈 어디다 쓰죠? 이 돈은요,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지금 이제 담보를 몇 개 했는데 거기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있으면 반환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용도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택을 유지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 인출 한도의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달이 월 지급금을 받게 될 텐데요. 주택연금을 받는 거죠. 이 지급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요, 크게 보면 이 정액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전후 후박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액형은요, 월 지급금을 일정한 금액 매달 똑같습니다. 일정 금액에서 뭐 100만 원씩 뭐 매달 100만 원, 그 뭐 종신토록이든 아니면 기간을 정해놨든 어쨌건 일정 금액입니다. 딱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정액형이고요. 전후 후박형, 전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 이때 후는 뭐죠? 후 두텁다 이 말이죠. 앞쪽, 인생의 앞쪽 시기는 후하게 전후, 앞쪽은 후하게, 그리고 뒤쪽은 인생의 뒤쪽은 박하다, 였다, 작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가입하시고 첫 10년 동안은 좀 후하게, 정액형보다 많이, 그리고 11년부터 그 이후로 쭉 가는 기간 동안은 월 지급금액보다 적게, 한 70% 수준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사실은 의미 있는 방식이죠. 자, 실제로 그러면 지금 가입하신 분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럼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을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종신 지급 방식이 65%였습니다. 100명 중에 65명은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고요. 종신 혼합 방식도 꽤 있었습니다. 종신 혼합은 뭐였죠? 혼합은 그렇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인데 그 인출 한도를 정해서 일부 인출하고 나머지 남는 것을 종신토로 받아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23%였고요. 그 다음에 우대 지급 방식이 6.1%였고 우대 혼합
우대 혼합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혼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도 인출 한도를 정해서 일부는 목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으로 일정 금액 그 정액을 우대 방식으로 받는 게 한 1.8%, 그리고 대출금을 그 상환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인출해 가고 나머지를 또 종신 방식으로 받는 게 여기 대출 상환 방식인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한 2.5%가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액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체 한 71%였고, 그리고 전후 후박형이 23%, 나머지는 감소형인데, 이 감소형 이거 지금은 이제 폐지되고 없는 제도라서요. 자,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액형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적 가입자 수가요 2008년에 한 1200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제 6만 명으로 많이 늘었죠. 한 10년 사이에 1200명이 6만 명으로 늘었으니까요. 6만 명이면 이게 전체 노인의 이제 한 1.8%쯤에 해당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신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 방식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입 후에 죽을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일정 금액을 이제 받고, 자, 부부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은 남아 계시죠. 그러면 그렇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되는 것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또 계속 받는 겁니다. 종신 방식은. 자, 그럼 종신 방식으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 종신 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령액은 얼마일까? 이게 이제 정액형으로 받는다 치면 한 달에 얼마쯤 받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현재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입 시점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72세 때 주로 가입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72세입니다. 뭐 60세, 65세, 80세 다 있겠죠. 평균을 내니까 72세쯤에 가입하시더라. 그리고 주택 가격은 얼마냐? 이게 지금 시가인데요. 시가로 대충 한 3억 원 정도 되더라. 3억 원짜리 집을 72세 때부터 이제 주택연금에다가 맡기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한 달에 얼마 받고 계시느냐 보니까 대충 한 101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달이 100만 원 정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생계 문제는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의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부부 중에서 연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연소자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적은 분들이죠. 한 분은 예를 들어서 65세고 한 분은 70세다. 70세, 65세 두 분이 사신다. 그러면 65세인 연소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연소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65세 인분이 가입을 했죠. 65세 인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5억짜리예요. 시가로 5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받죠? 120만 원씩 받습니다. 연소자의 연령이 65세 인분. 왜 연소자가 기준인가 하면요, 연소자가 나중에 더 길게 받으실 수 있죠. 연장자는 이제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받으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연소자 65세다. 그러니까 65세인분하고 70세인분이 이제 함께 사신다. 그럼 65세인분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 사는 집이 5억짜리 집이다. 시가. 그러면 얼마 받냐? 120만 원 받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는 거냐? 이 연소자에 해당되는 65세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거죠. 한 달에 120만 원씩. 어떻습니까? 120만 원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죠? 만약에요, 연소자가 70세에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 달에 거의 뭐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집이 만약에 3억 원짜리다. 3억 원짜리인데 70세에 그 부부가 한 분은 70세고 한 분은 72세다. 그럼 이때 가입했다. 3억 원짜리다. 그럼 얼마 받냐? 한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연소자가 60세일 때 가입을 했다. 한 분은 60세고 한 분은 65세다. 이럴 때 가입했다. 그러면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적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가급적이면 한 70세쯤에 연소자가 70세가 되셨을 때 이때쯤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는 최대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70세가 연소자가 70세가 되셨을 때 그때 3억 원짜리 집이든 5억 원짜리 집이든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3억 원짜리를 맡겼으면 한 90만 원, 5억 원짜리면 한 150만 원. 만약에 집이 8억 원짜리쯤 된다.
그러면 뭐 얼마입니까? 한 240만 원씩 받죠. 24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이렇게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아주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9억 원짜리 집이다 시가로, 그러면 뭐 270만 원씩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270만 원 정도씩 받으면 뭐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요, 주택연금은 가급적이면 일찍이 가입하지 마시고 한 70세쯤부터 저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가입하면요, 금액이 적어집니다. 5억 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70세면 150만 원 돈을 받잖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60세면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요. 55세 때 가입하면 72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이 72만 원과 15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늦게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남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남으면 남는 돈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에게 이게 상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권을 보장받는다. 그 집에 계속 어르신들이 사실 수 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망을 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받아가신 연금보다 더 많다, 남아있다. 그럼 정산해가지고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이분들이 이제 너무 오래 사시고 길게 사셔가지고 연금을 지급했던 금액이 사실상 주택 가격보다 훨씬 더 많았다. 많이 받아갔다라고 해서 자녀나 상속인들에게 이 초과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달리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신토록 월 받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0만이라 그러면 70세 때 150만 원, 80세 때도 150만 원, 90세 때도 150만 원, 또 금액은 같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크게 유리하겠죠. 만약 집값이 이제 좀 만약에 올라버렸다, 그 사이에 많이, 그러면 그렇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오를 일은 뭐 길게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 오히려 더 크니까 저는 사실은 주택연금 제도를 어르신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어쨌건 이제 은행이 사실 담보로 잡고, 그리고 영목이지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중간에 처분하거나 할 수 없죠. 또 상속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TV는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길에서 늘 최선을 다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